돌담이 쭉 이어져 있는데 이 돌담 안쪽에 있는 건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경매 사건은 1주도로하고도 굉장히 근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고 바닷가하고도 굉장히 가까이 위치하고 있는, 게다가 성산이다 보니까 제2공항 호재를 온전히 받는 곳이라고, 출입구가 이렇게 만들어질 예정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오늘 경매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의 위치를 활주로를 보시면은 비행기가 이렇게 위아래로 뜨고 내리기 때문에 공항 소음하고는 어느 정도 벗어난 위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관광객들이 들어온다는 것도 굉장히 1차원적인 문제고, 이 공항으로 인해서 충분히 바다 조망이 나올 수도 있다, 주택이 어느 정도 준수한 상태로 있는 대지이고 전용 부담금이 추가로 들어갈 것도 없다는 점, 그리고 1주도로와 가까이 위치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아무래도 경매이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일반 매물보다는 성산에 있는 주택 토지 부동산을 좀 저렴하게 잡을 수 있는 기회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짜 부동산 이야기 부동산 모감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제주도 경매 사건을 분석해 볼 차례입니다. 제주도 경매 사건을 자주 분석하는 이유는 개인적으로 제주도를 좋아할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하나밖에 없는 대체 불가 메가급 관광지이자 관광지로서의 입지와 발전 가능성이 큰 곳이기 때문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도의 부동산 집가도 떨어진다고 합니다. 과거에 워낙 제주도의 집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거품이 꺼진다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제주도 중에서도 제주도만의 성격에 맞는 입지가 좋은 곳은 그 하락세가 다른 곳보다는 덜하거나 오히려 상승하는 곳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럼 제주도만의 성격에 맞는 입지는 무엇일까요? 서울이나 경기 같은 경우에는 학군지, 역세권 등이 입지가 좋은 곳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관광지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당연 공항과 일자리 인근이 입지가 좋은 곳일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이죠. 특히나 제주도 같은 섬은 항공이나 배편으로만 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공항 인근으로 다양한 산업이 발달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공항으로 인한 시가지 형성, 나아가서 배후도시까지 만들어지는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자 입장에서 보았을 때 제주도에 새로운 공항이 만들어질 계획이 있다는 것은 기회일 수밖에 없겠죠. 오늘은 제주도 제2공항으로 핫한 성산 지역에 나온 경매 물건을 분석해 볼 예정입니다. 특히나 오늘 분석할 경매 물건은 제주도 제2공항 출입구 쪽에 위치한 온평리에 나온 주택 토지 경매 사건입니다. 온평리는 과거에 60명이 넘게 입찰이 들어갔던 되게 핫한 경매 사건이 있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온평리에 나온 부동산은 굉장히 귀하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거두절미하고 바로 분석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시원한 항공뷰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바로 성산읍 온평리 항공뷰의 모습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1주도로가 쭉 뻗어 있고요. 이 1주도로는 제주도를 크게 한 바퀴 도는 도로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1주도로 바깥쪽에는 바로 바다가 위치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제주도 토지를 말씀드릴 때 지역마다 1주도로와 바다와의 거리가 조금 먼 지역도 있겠지만 보통은 1주도로 바깥쪽에 있는 토지들은 건물이 가리지만 않는다면은 오션뷰가 나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경매 사건은 좀 대략적으로 이쪽에 위치한 부동산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1주도로하고도 굉장히 근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고 바닷가하고도 굉장히 가까이 위치하고 있는 부동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부동산 지가가 높은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고, 게다가 성산이다 보니까 제2공항 호재를 온전히 받는 곳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온평리 자체는 바로 제2공항의 출입구 쪽에 위치한 곳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쪽 인근으로 다 제2공항이 만들어질 예정인데요. 제2공항이 만들어진다면은 그 출입구가 어느 쪽에 위치하냐에 따라서 그 지역의 부동산 집가를 리딩할 수 있는 지역이 생기기 마련인데, 제2공항의 출입구가 바로 이 온평리 쪽으로 예정되어 있다 보니까 이 온평리가 아무래도 향후 이 성산읍의 부동산 집가를 리딩할 수 있는 지역이 될 수 있다라고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경매 사건지도 제가 한번 현장 임장을 다녀왔는데요. 바로 현장 임장 영상을 보시면서 분석을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경매 사건지는 바로 이 건물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택 토지 물건인데 아무래도 현재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다고 조사된 주택 토지 경매 사건이기 때문에 제가 이 안쪽으로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지 못했고 건물 바깥쪽에서 도로의 제반 상황이나 건물의 외관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제 차로 이제 움직였는데요. 쭉 가다 보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돌담으로 경계를 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돌담이 쭉 이어져 있는데 이 돌담 안쪽에 있는 건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좀 오래된 돌집 치고는 외관 상태는 굉장히 좋습니다. 오래된 주택 치고 컨디션이 좋은 편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주도 돌집의 특성이 오래된 집들은 조금 파이거나 훼손된 부분이 자주 보이기도 하는데 지금 이 집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준수한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쭉 한 바퀴 경계를 돌아서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옆에 동도 동일하게 컨디션이 좋아 보이고요.
지금 보시면 이쪽에 LPG 가스를 쓰고 있습니다. 보통 옛날 돌집에서는 LPG를 많이 쓰고 있지는 않는데 이렇게 큰 LPG통을 쓰고 있다는 것도 어느 정도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가운데 콘크리트 도로를 만들어 놨는데요. 이 콘크리트 도로까지 이 해당 필지에 속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이렇게 필지 안에 도로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도로로 인해서 경계가 되고 이 왼쪽에는 이 작은 정원을 만들어 놓은 곳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한 필지라고 볼 수 있겠고요. 토지 모양은 반듯한 직사각형 모양이지만 가운데 이렇게 도로를 놨기 때문에 건물이 있는 부분과 이 정원 쪽은 약간 삼각형 모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왼쪽에는 굉장히 신축 건물이 들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해당 경매 사건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뭐 리모델링을 하거나 주택을 신축을 한다면은 왼쪽에는 건물처럼 멋있게 지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가치가 높은 부동산 물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오늘 경매 사건 주택 토지 같은 경우에 바로 옆에 접하고 있는 이 현황 도로 같은 경우에는 차가 왕복으로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도로 폭이 넓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고,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이 토지 같은 경우에는 현황 도로와 지적도상 도로하고 약간의 이격은 있습니다. 뭐 정확한 측량을 한 건 아니지만 현재 지적도상 도로에 나와 있는 걸로 보자면은 현재 이 현황 도로의 뭐 일부 부분까지도 이 토지, 이 해당 필지의 면적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만큼 이 도로가 왼쪽으로 더 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따 지도를 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도로 좀 더 디테일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쪽에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으로 만들어진 토지고요. 지금 이 필지 왼쪽과 위쪽으로는 이렇게 국유지 도로가 접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측과 뒤쪽에 있는 필지하고 바로 접하고 있는 토지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적도상에는 이렇게 국유지 도로하고 접하고 있으나 현황 도로를 한껏 먹고 있는 필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밑에 있는 토지도 약간 밀려 있는 모습이죠. 뭐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니겠지만 뭐 디테일하게 측량을 해서 한다면은 전체적으로 약간 밑으로 내려오면은 될 문제지만 그렇게 되면은 이 모든 토지들이 다 수정이 돼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뭐 쉬운 수정 사항은 아니겠죠. 보통 시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경계 측량이 제대로 안 된 곳이 많기 때문에 향후에 이 지역이 개발이 되면서 대대적으로 수정에 들어간다면 될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국유지 도로하고 잘 접하고 있는 토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일주 도로하고도 굉장히 근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거리를 한번 재보자면은 이렇게 직선거리로 100m 정도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를 좀 더 축소를 해서 바다하고의 거리를 재보자면은 750m 정도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주도로와 바닷가 가운데에 있는, 지금 현재 같아서는 근처에 건물들이 많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오션뷰가 안 나오지만 2, 3층까지 지어진다면은 바닷가하고 충분히 가깝게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바다뷰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제2공항이 어디에 만들어지느냐라고 한다면은 해당 경매물건지가 이쪽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 마우스 포인터가 가리키는 이쪽 전역으로 다 제2공항이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2공항하고 굉장히 근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다. 또한 제2공항의 출입구가 바로 혼인지마을 쪽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온평리 혼인지마을이 이쪽에 위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인근으로 제2공항을 출입할 수 있는 출입로가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쪽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발달을 하겠죠. 제2공항을 통해서 방문하게 될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이쪽에 많이 생기게 되겠고, 뭐 레스토랑부터 시작해서 렌터카 회사, 그리고 호텔, 리조트 이런 것들이 이쪽 인근에 많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또한 관광객들이 들어온다는 것도 굉장히 1차원적인 문제고, 제2공항이 생기게 되면은 이 공항으로 인해서 일자리 창출이 굉장히 많이 되겠죠. 그래서 당연히 그 일을 하게 될 직원들이 먹고 자고 할 숙소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 성산 쪽에 배후도시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배후도시가 생기게 되면은 아예 이 성산 자체에 상주하게 될 인구들이 늘어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겠습니다. 상주를 하게 된다면은 가정을 이룬다는 건데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생길 것이고, 상주하는 인구들을 위한 마트, 뭐 레스토랑 이런 것들이 무궁무진하게 생기게 되겠죠. 또한 그렇게 배후도시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 배후도시를 통하기 위한 제주도 전역에서의 도로망이 좋아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공항을 비롯해서 다양한 교통편이 좋아진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기본적인 SOC가 좋아진다는 건데, 공항이 만들어져서 육지에서 제주도로 들어오는 편도 좋아지고 제주도 내에서도 성산으로 이어지는 교통편이나 도로가 더 좋아지기 때문에 공항과 관련 없는 산업이라고 할지라도 사람들이 모이다 보고 편의성이 증대되다 보니까 이쪽으로 다양한 산업군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시가지가 되어가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공항이 하나 생김으로써 개발 사업들이 하나하나 쌓아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추후에 제주시와 버금가는 굉장히 큰 도시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은 곳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 점들이 성산을 주목해야 될 이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뭐 긍정적인 모습만 말씀드렸지만, 뭐 반대로 육지 같은 경우에는 공항이 새로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유령 도시가 되어가는 곳도 많습니다. 100% 긍정적인 모습들이 다 맞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대체할 수 없는 하나뿐인 관광지, 그리고 제주도라는 섬이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육지 지방 도시에 공항이 생기는 것과는 좀 다른 영향력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의 분석을 꾸준히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현재 제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이 시기에 제주도 제2공항이라는 대형 호재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 부동산을 연구하고 있는 저로서도 운이 좋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제주도의 제2공항으로 인해서 이 제주도의 도시계획 발전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저 오감스와 함께 주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2공항 예정지 토지 이용 계획도인데요. 제2공항이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온평리에 접하고 있는 이 일주도로를 기점으로 해서 출입구가 이렇게 만들어질 예정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오늘 경매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의 위치를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출입구하고 굉장히 근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어서 추후에 진짜로 제2공항이 다 완공이 되어진다면은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부동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근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소음이 아예 없을 수는 없겠지만 활주로를 보시면은 비행기가 이렇게 위아래로 뜨고 내리기 때문에 공항 소음하고는 어느 정도 벗어난 위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입지적으로 봤을 때 부동산 활용도가 높은 곳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주도 제2공항은 어디까지 왔냐도 확인해 보았는데, 원래 2023년 기준으로 기본계획 고시가 연내고시가 된다 이런 말이 있었지만 연내고시는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죠. 하지만 올해 상반기 안에는 기본계획 고시가 될 거라고 예상해 볼 수 있겠고요. 다가오는 제주도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빠르면 내년 상반기, 이제 올해 상반기죠. 그래서 올해 상반기 안에 고시될 것으로 보여지만 당초 말씀드린 대로 연말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됐었는데 가덕도 신공항 기본계획 고시에 밀려서 좀 늦어지고 있다라고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상반기까지는 고시가 될 것이다 라고 많이들 예상을 하고 있고요. 기본계획이 고시가 된다는 것은 법적으로 이제 공항을 지을 거다 라고 확정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계획 고시가 된다는 것은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목표 시점은 준공 이후 5년 정도 걸린다고 하고요. 현재 제주공항 같은 경우에는 김포, 제주가 항공 노선 같은 경우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노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제주도에 오는 수요가 굉장히 많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 많은 수요를 이제 양분화시키면서 성산 같은 경우는 앞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 곳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부동산 지가가 오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 오감스도 앞으로 꾸준히 제주도의 제2공항이 어떻게 개발이 될지 지속적으로 관찰을 하면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경매지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 타경 4658 1번 경매 사건입니다. 토지와 건물 전부 매각하는 경매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토지의 면적은 약 225평입니다. 그리고 건물의 바닥 면적은 46평이 조금 넘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824번지고요. 최초 감정가는 5억 7,200, 14만 6,520원입니다. 지금 한 차례 유찰이 되어서 30% 저감된 가격 4억 50만 3천원으로 최저가가 나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임의경매로 진행되고 있는 사건이고요. 아무래도 주택이 있기 때문에 임차인 현황을 살펴봐야 되는데 현재 임차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 1월 27일에 전입을 했고 말소 기준 권리보다 후순위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항력은 없지만 현재 보증금과 차임이 확인할 수 없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보시는 것처럼 최초 근저당권이 14년 2월 25일입니다. 그래서 최초 근저당권 이후로 다 소멸이 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현재 보시는 것처럼 입찰을 할 때 크게 신경 써야 될 권리적 하자는 보이지 않습니다. 현재 국가에서 압류도 들어와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토지 등기부도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건물 등기부와 거의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토지이음 지적도를 보셔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바로 지적도상 도로하고 바로 접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해당 토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연 취락지구에 들어가는 토지입니다. 자연 취락지구라는 것은 사람들이 모여서 마을을 이루는 곳이기 때문에 도시지역은 아니지만 주거 만족도를 위해서 어느 정도 건축 요건에 베네핏을 줍니다. 일반적인 계획관리지역은 건폐율이 40% 이하인데 20%의 베네핏을 더 인정받아서 토지 면적의 60% 이하까지 바닥 면적을 건축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현황 조사서를 한번 살펴보자면요. 본권 부동산에 대한 점유 관계를 조사하기 위해서 현장에 임하여 확인한 바 폐문으로 점유 사용자를 확인할 수 없었다. 전입세대 열람일 22년 8월 30일 채무자 및 소유자가 전입세대주로 가족과 함께 전입되어 있으며 그 외에 현모씨가 전입되어 있으나 실제 점유 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다. 더 이상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조사할 방법이 없으므로 본권 제시 건물 출입문에 임차인 등의 조사를 위한 별지와 같은 안내문을 부착하였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22년 8월달이 현장 조사일이기 때문에 벌써 1년이 더 지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입찰에 들어가시려는 분들은 전입세대 열람원을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현재 부동산 물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지 건물이 일괄 매각이 되는 거고 제시의 건물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시의 건물도 현재 사건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상 한 동의 건물이나 현황은 세 동의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건물이 다 현재 경매 사건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해당 사진을 좀 보시면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본 건물이 있고요. 아까 현장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해당 부동산 필지 내에 가운데 콘크리트 도로를 만들어 놨고 그 도로를 경계로 왼쪽에는 이렇게 작은 정원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본 건물의 출입문으로 확인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시의 건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외벽에 보시면은 이렇게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누군가 거주를 할 수도 있다라고 예상해 볼 수도 있겠고요. 지금 제시의 부동산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낙찰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여기 제시의 건물이 어떻게 들어가 있나 이러한 것들도 현장 임장을 가셔서 충분히 확인을 거치신 다음에 입찰에 들어가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현장 영상에서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돌아갔습니다. 가운데에 이렇게 내부 도로를 만들어 놓고 이 사진상 오른쪽에 작은 정원으로 만들어 놨고 항공뷰로 보시면은 이렇게 이 건물의 뒤쪽에도 뒷마당이라고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에 이 건물이 있기 때문에 왼쪽에다가 조금 높게 건물을 올린다면은 충분히 바다 조망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예상해 볼 수 있겠고요. 그 제시의 건물로 확인을 해보자면은 기역 같은 경우에는 보일러실, 니은 보일러실, 그리고 디귿 다용도실 및 현관, 그 리을 단층 화장실, 미은 단층 창고, 비읍 단층 현관 이런 식으로 제시의 건물 꽤나 많습니다. 그리고 등기되어 있는 것은 하나의 건물이지만 현재 3동의 건물을 전부 주택으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일러실이 2개나 있는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건물들이 다 제시의 건물로 인해서 경매 사건에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토지 면적이 225.6평입니다. 225로 계산을 했을 때 현재 최저가에 가깝게 낙찰을 받는다면은 인근에 대형 개발 호재가 있는 그리고 바닷가와 일주도로에서 가까운 성산에 있는 주택 토지 물건을 평당 178만원에 낙찰을 받을 수 있는 기회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이 금액이 과연 괜찮은 금액인지 주변에 있는 실거래가하고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뒤쪽에 있는 토지 같은 경우에는 23년 10월 달에 209만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92평의 토지가 이제 1억 9,500만원에 실거래가 된 사례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쭉 이어지는 군유지 도로하고도 잘 접해있기 때문에 건축하는데 크게 이상이 없는 토지입니다. 그래서 평당 209만원에 거래가 됐었고요. 밑에 보시면은 토지 같은 경우에도 21년 5월 달에는 173만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123평짜리가 2억 1,500만원에 거래가 됐었고요. 그런데 이 토지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건물이 없는 토지이죠. 그래서 209만원에 거래된 토지는 전이고 이 토지 같은 경우에는 임야입니다. 해당 경매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집이 이미 지어져 있기 때문에 지목이 대지이죠. 뭐 전이나 임야에서 대지로 만들려면은 뭐 건축 비용도 건축 비용인데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농지 전용 비용, 임야 전용 비용이 추가적으로 지출이 됩니다. 그런 거를 감안했을 때 그리고 꽤나 오래된 건물이지만 외관상 봤을 때는 준수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만 손을 봐서 이 건물을 그대로 활용을 한다라는 목적이 있다면은 건축비 자체도 세이브를 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 집을 짓든 뭐 상가를 짓든 여기나 성산읍을 활용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위치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 뒤에 토지보다는 어느 정도 입지가 좋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앞에 쪽 일주도로에 붙어있는 쪽 같은 경우에는 상업적인 시설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도 입지가 얘보다는 조금 더 좋음에도 불구하고 금액대가 일반 매물보다는 좀 저렴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택이 어느 정도 준수한 상태로 있는 대지이고 그로 인해서 뭐 농지나 임야처럼 전용 부담금이 추가로 들어갈 것도 없다는 점, 그리고 일주도로와 100m 정도로 가까이 위치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아무래도 경매이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일반 매물보다는 성산에 있는 주택토지 부동산을 좀 저렴하게 잡을 수 있는 기회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무래도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좋아하는 지역이다 보니까 오늘도 굉장히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영상을 찍고 나면은 굉장히 체력이 다하는 느낌인데요. 그만큼 제 영상이 조금 더 좋은, 성공할 수 있는 부동산 투자자로 가는 길에 있어서 작은 이정표 중에 하나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좋은 방향을 이야기할 수 있는 부동산 오감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지금까지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진짜 부동산 이야기 부동산 오감스였습니다.